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 방문 가능성과 북한과 중국, 러시아 지도자들의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됩니다. 필립 골드버그 한국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고립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중국은 사정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립 골드버그 한국 주재 미국 대사는 한국 외교협회와 최종현 학술원이 공동 개최한 초청 연설을 통해 현재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북중러 모두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다면서 먼저 북한과 러시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러북 관계는 중국과의 삼각관계가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이 고립돼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자신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북한 역시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푸틴 대통령과 만나 무기 거래를 논의할 것이라는 뉴욕타임스 등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먼저 북한을 방문해 무기 거래에 관해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어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의 성과를 소개하며 삼국 관계 강화는 뜻이 맞는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지 안티 차이나 즉 반중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중국과 관련된 일부 문제에 대해 눈을 아예 감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캠프 데이비드 공동 문서에는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활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 무기 거래를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한국 외교 당국 간의 관련 동향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러북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 거래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언급한 러북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연합훈련 시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헌모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5일 러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이에 대해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특히 실제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확인할 수 없다며 논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가들에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5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일간지 콤파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런 때일수록 한국과 아세안이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유럽과 대서양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등으로 국제규범이 무시되고 기존 합의와 약속이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일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6일부터 이틀간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고
28일에는 다음 순방지인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제공됐던 인도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한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로 가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5일 한국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은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 사용돼야 하며 남북 교류 협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사업 비공개 근거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현 정부 기조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대북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공개 근거 규정을 포함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윤미향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며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5일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 입장과 관련한 질문에 윤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은 경위서 요구 등을 거쳐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조사 결과 윤 의원의 행위가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미신고 접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으로 간주되고 조총련 주최, 주관 행사에 참여하려면 통일부의 접촉신고 수리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조총련 주최 추도식 참석에 대한 비판을 색깔론 갈라치기, 이념몰이이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일본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어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